제가 요즘 데이터 패러럴 C++를 좀 깊게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두께가 565페이지인데요. 이 시클에 대해서 책으로 출간된 게 데이터 패러럴 C++ 이 책이 유일한데요. 이 책 565페이지로 시클을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시클 절대로 다 설명하지 못하고요. 이 책에서 프로TBB에 대해 여러 번 언급이 나오는데요. 프로TBB의 상당한 부분을 이해하셔야 데이터 패러럴 C++를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패러럴 C++의 시클은요, 오픈CL을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픈CL을 어느 정도 알아야 데이터 패러럴 C++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쓰는 사람들은 할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565페이지 속에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집어넣으려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 빠진 부분은 여러분 자신이 채워 넣어야 됩니다. 챕터 7 버퍼에서요. 버퍼 프로퍼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버퍼 프로퍼티에서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use host ptr을 사용해 봤습니다. int block size, int m, int k, int n, type name c, type name a, type name b, void gpu multiply basic c m n 이게 레퍼런스가 되어야 하고요. 레퍼런스 c 복사하고요. 붙여놓고 줄바꿈 하고요. 여기다가 A M K B K N 시클 Q 시클 GPU 셀렉터 오로 use host BDR 시클 property buffer use host ptr 이렇게 인스턴스를 하나 만듭니다. 이거 클래스거든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use host ptr로 만들었습니다. 시클 버퍼 C가 뭐냐 그러면요. 이 배열 C의 타입이에요. 타입 C 이게 2차원이에요. 2차원 C 버프 첫 번째 포인터를 보내야 돼. 포인터 C의 포인터 C의 0 첫 번째 엘리먼트잖아요. 그래서 포인터를 보냅니다. 포인터 C의 포인터 타입 그 다음에 C의 배열 크기 M, N 2차원이니까 배열 크기 그 다음에 잘 들으셔야 된다. 이 시클 버퍼는요 CPU에도 메모리를 만들고 GPU에도
메모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CPU 램에도 메모리를 만들고 GPU 램에도 메모리를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열 C는 이미 메모리를 갖고 있어요. 이거 배열 메모리를 이미 갖고 있다고. CPU에 메모리 만들지 말고 기존에 있는 배열 C의 메모리를 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버퍼의 프로퍼티를 설정하는데 CPU 호스트에 있는 메모리를 써라. 별도로 만들지 마라. GPU에만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와까리 마스까? 복사하고요. 붙여놓고 이거는 A B 지금 보신 동영상은 저희 이전 비디오 43번 시끌 자습서 27 핸들 레인지 커널의 흔한 실수, 이 동영상에서 일부분인데요. 이 동영상에서 우리가 시끌 프로퍼티 버퍼, 그러니까 프로퍼티 중에서 버퍼에 대한 프로퍼티고요. 이때 use host ptr, 이 프로퍼티를 버퍼의 use host ptr 프로퍼티를 사용했는데요. 버퍼의 프로퍼티 중에서 use host ptr만 있는 게 아니고 이 pdf에서요. 데이터 패럴 C++ pdf에서 챕터 7 버퍼 프로퍼티를 보면 use host ptr, 이거는 이전 시간에 배웠고요. 이것 말고도 use mutex 프로퍼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context bound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을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짧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짧게 나와 있고요. use mutex도 굉장히 짧게 나와 있어요. 거의 뭐 반 페이지, 한 페이지 안 되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잠시 후에 챕터 7의 예제 코드를 꺼내서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일단요, 버퍼 프로퍼티에서 use host ptr, 이 버퍼 프로퍼티 사용법을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use mutex, context bound 이런 프로퍼티는 샘플 소스 코드를 보면 배울 수 있어요. 제가 이번 동영상의 서문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나 그러면, 글을 쓰는 사람들은 할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256페이지를 통해서 시글을 다 설명하지는 못해요. 다 설명하지 못하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use mutex, context bound 이렇게 하고 여기 거의 뭐 한 블락 정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컨텍스트 바운드가 중요하지 않다면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이렇게 한 블락이라도 설명되어 있다는 것은 이게 어디선가 중요하게 사용된다는 뜻이고요. 일단 use host ptr를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중요하게 사용하잖아요.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 when present, use host ptr 이 프로퍼티가 존재할 경우에 this property requires the buffer to not allocate any memory on the host. 그러니까 버퍼 개체가 호스트의 메모리를 할당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할당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런 뜻이고요. Any allocator passed or specified on buffer construction is effectively ignored. 그러니까 버퍼 생성에 전달된 또는 지정된 allocator는 완전히 무시된다, 이런 뜻입니다. 대신에 buffer must use the memory pointed to by a host pointer that is passed to the constructor. constructor에 전달된
호스트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를 사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use host ptr를 배웠기 때문에 use mutex를 사용해 보려면요, 이 설명서만 읽어서는 안되고 샘플 코드를 꺼내서 테스트를 해보거나 자세하게 읽고 실제로 사용해 봐야 합니다. 컨텍스트 바운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당장은 이름만 외워놓어도 굉장히 큰 공부가 됩니다. 일단 use host ptr은 우리가 사용해 봤으니까 버퍼 프로퍼티에서 use host ptr 말고 use mutex, context bound 두 개의 더 중요한 프로퍼티가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름을 외워두는 거예요. use host ptr, use host ptr, use mutex, use mutex, context bound 세 개가 있구나. 이렇게 이름을 외워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여기에서 보면 SQL 버퍼를 지정할 때요, 여기다 property를 제공했습니다. property buffer use host ptr은 C 또는 A, 이 포인터가 C는 포인트잖아요. 포인터가 가리키는 호스트 메모리를 사용하고 호스트에 별도의 메모리를 알로케이션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버퍼의 property use host ptr를 하나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나머지 property use mutex라든가 context bound는 사용해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예제 코드로 확인을 하면 이런 use mutex나 context bound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 동영상에서요, 액세서 중에서 여기서 내려가 보면요, 액세스 모드가 있고요. 액세스 모드에는 read, write 세 가지 모드가 있고, 액세스 모드가 있고 액세스 타겟이 있는데요, 글로벌 버퍼가 디폴트이고 컨스탄트 버퍼, 로컬 버퍼, 호스트 버퍼 뭐 이런 버퍼가 있는데요, 글로벌 버퍼가 디폴트이고요. 이전 동영상에서 컨스탄트 버퍼를 사용해 봤는데요, 로컬 버퍼는 우리가 곧 쓰게 될 겁니다. 워크그룹 로컬 메모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걸 곧 사용해 볼 거고요. 다시 한번요, 액세스 모드가 있고요, 액세스 모드가 있고 액세스 타겟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세스 모드가 있고 액세스 타겟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내려가 보면요, 액세스 태그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액세스 모드가 있고요, 액세스 타겟이 있고요, 액세스 태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태그 밸류를 사용했습니다. 태그 밸류를 사용했고요. 이번 동영상에서 액세스 모드와 액세스 타겟을 사용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액세스 모드가 있고요, 액세스 모드에는 read, write가 있고요, 액세스 타겟이 있고요. 타겟은 글로벌 버퍼, 컨스탄트 버퍼, 로컬, 호스트 버퍼 뭐 이런 등등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액세스 태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요, read only, write only, read constant 이런 걸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로 타스크를 만드는데 다 캡처합니다. 잘 보세요. SQL 핸들러 H 세미콜론 하고요, Q에다가 서미트를 합니다. 일을 제출해야죠, 그죠? 타스크를 작업해라, 실행해라. 예, 이렇게 실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블락을 벗어날 때요, 이 버퍼 C의 디스트럭터가 호출되잖아요, 그죠?
디스트럭터가 호출되면 이 타스크가 아직 작업이 안 끝났으면 이 버퍼의 디스트럭터가 C 버퍼의 디스트럭터가 기다려요. GPU 작업이 이 타스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GPU 메모리를 이 C에 복사를 해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set write back을 false로 설정을 해냈잖아요. 디폴트 값이 write back이거든요. 호스트 메모리로 다시 써준다고.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할게요. 이 버퍼를 만들 때 Q랑 연결이 안 됐잖아요. Q랑 연관성이 없잖아요. 아무런 연관성이 없잖아. 그럼 이 핸들러는 뭐냐? 서밋 하잖아요. 타스크를 서밋하면 이 속에서 시클 런타임이 이 타스크를 호출해줘요. 호출해줄 때 이 시클 핸들러를 보내줘요. 그래서 이 시클 핸들러 속에는 EQ의 정보가 들어있어요. 뭐 레퍼런스가 들어있던 포인트가 들어있던 이 핸들러 속에는 이 Q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이 버퍼를 쓰려 그러면 이 핸들러랑 이 Q랑 버퍼랑 어떤 연관성을 지어줘야 돼요. 여기에 선언할 때 보면 버퍼 C와 A와 B에 대해서 Q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잖아요. 연결고리가 없잖아.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게 액세서입니다. 시클 액세서 A, 그러니까 버퍼와 Q와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데, 관계를 맺어주는데 어떻게 맺어져요? 이렇게 Q가 타스크를 호출하면 이 핸들러를 보내거든요. 이 타스크를 호출할 때 이 핸들러 속에는 Q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핸들러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 A는요, 행렬에서 이 A를 나타내는 건데 A 곱하기 B 할 거잖아. 그럼 A 값은 한 번만 읽으면 되잖아. 그래서 상수 메모리에다 넣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시클 read constant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A, 이 버퍼 A를 말한 겁니다. 이 버퍼 A를 GPU의 상수 메모리 컨스탄트 버퍼에다가 복사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야, 멋지지 않습니까? B 그 다음에 C는요. C를 만듭니다. C 근데 이거는 컨스탄트 버퍼에 넣으면 안 되죠. 이거는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 이거는 우리가 쓸 거잖아요. 쓸 거. A 곱하기 B를 C에다 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write only 아니면 read write 또는 write only. 그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지금 상태로서는 write only만 해도 돼요. 이렇게요.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요, 액세서 A, B, C를 만들 때 왜 액세서가 필요하냐 그러면 버퍼와 A 버퍼, B 버퍼, C 버퍼, A 버퍼, B 버퍼, C 버퍼는 우리가 만들 때 이 Q랑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어요. 이 H는 이 Q를 대신하거든요. 그래서 연결고리를 지어주기 위해서 액세서를 만드는데요.
이때 우리가 태그 value를 사용했습니다. read constant라는 것은 constant 메모리에 GPU 메모리를 생성하라 이런 뜻입니다. 행렬 A와 B는 값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constant 버퍼에 넣을 수 있는 겁니다. C 같은 경우는 constant 버퍼에 넣을 수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값을 써야 되잖아요. C에다가, 행렬 C에다가. 그래서 write only, 쓰기 전용으로 우리가 tag value를 사용했는데요. tag value 이 자체는 instance입니다. instance, 어떤 클래스의 instance고요. 클래스가 mode tag t라 그렇네요. 이런 클래스나 이런 타입의 인스턴스이고요. 이번에는 access mode, read, write, read, write, read, access target, constant buffer를 사용할 것입니다. 디폴트는 글로벌 버퍼입니다. 여기에 설명을 보면요. The default value for this template parameter is global buffer. 디폴트 값이 글로벌 버퍼니까 in most cases we do not need to specify target within our code. 우리 코드 내에서 대부분의 경우 글로벌 버퍼는 지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제가 조금 올려 보겠는데요. 이거 화면이 연속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좀 불편한데, 그러니까 액세스 타겟을 지정할 때요. 글로벌 버퍼는 디폴트 값이고 나머지 경우는 지정해 줘야 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액세스 타겟으로 컨스탄트 버퍼를 명시적으로 지정해 볼 건데요. 여기서 내려와 보면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태그 value를 사용해서 액세서를 지정했습니다. write only, read constant는 태그 value이고요. 오늘 현재 동영상에서 access mode와 access target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17일 지금 현재 오후 2시 32분입니다. 저희 동영상을 따라오려면요, extension, talk, play, fun.com 이 웹사이트에서 C++ 라이브러리 익스텐션즈에 대한 다큐멘테이션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 코드를 다운받아서 실행하려면요, C++ 라이브러리 익스텐션이 필요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서 저에게 라이브러리를 명시적으로 요청을 하셔야 제가 소스 코드를 제공합니다. 소스 코드는 무료이고요.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는 거 아니고요. 요청한 분에 한해서만 무료로 제공합니다. 43번 동영상 시끌 자습서 27 더보기를 누르고요. 소스 코드 다운로드 섹션에서 이 링크를 클릭하여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하고요. 압축을 풀고요. 폴더 이름을 44 ND range 4 복사하고요. 작업 폴더에 붙여놨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합니다. 44번 폴더에서요, ndrange.cpp 우리가 이 동영상에서 만든 코드입니다. 이 코드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요, 데이터 파일을 C++ 샘플즈 챕터 7 데이터 패러럴 C++의 샘플 파일인데요. 여기에서 버퍼 만드는 방법,
버퍼 만들 때 allocate를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방법, 기타 sub-버퍼를 만드는 방법 등등이 설명되어 있고요. 버퍼 property, 이전 동영상에서 우리가 use host ptr 이 버퍼 property 사용법을 배웠는데요. 아래로 내려가 보면 use mutex 버퍼 property를 사용하는 방법이 예제로 표시되어 있고요. 버퍼 creation 할 때 버퍼의 context bound property 사용법이 여기 예시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코드 반드시 읽으셔야 하고요. 7, 8에서 여기에 보면 액세서를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하고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코드 한번 읽어보고 빌드 해보면 되고요. 7, 10에서 read only, read only, read write 이거는 태그 밸류입니다. 액세스 태그 밸류입니다. 태그 밸류 사용법을 여기에 보여주고요. 그런데 이 책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빠진 부분을 제가 오늘 채워드립니다. 여러분이 저희 현재 동영상을 따라오시려면요. 저희 이전 동영상 43, 시끌 자습서 27 이 링크를 클릭해서 이전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GPU multiply basic 이 함수를 만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삭제합니다. 컨트롤 엔드 하고요. 이전 동영상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스키글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함수를 만들 때 여기에 행렬 C의 행개수 M, 열개수 N, 행개수를 블락 크기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야 하고 열개수 N을 블락 크기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야 합니다. 그런데 행의 개수 M은 8이고 블락 사이즈는 3입니다. M을 3으로 나눠서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요. 일단 계산이 되도록 4로 수정합니다. 어제 제가 이 동영상 설명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이렇게 수정하면요. 아래로 내려와 보면 GPU multiply basic이 활성화됩니다. 명령줄 프롬프트를 열고요. dp cpp q sed equal 하고요. c++ 20 ehsc nd range.cpp o d.exe 이렇게 해서 실행해 봅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실행을 해보면 CPU로 계산한 것과 GPU로 계산한 것이 일치하다고 출력되어야 합니다. 문제는요. 행렬 C의 엘리먼트 타입이 C이고 행렬 A의 엘리먼트 타입이 A인데요. 행렬 B의 엘리먼트 타입이 B인데요. 행렬 A와 행렬 B는 칸스탄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칸스탄트가 될 수 있죠. C의 값은 변해야 하고요. 왜냐하면 A 크로스 B가 행렬 C가 되기 때문에 A와 B는 칸스탄트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여기서 내려봤어요. 매트릭스 A, 매트릭스 B A의 타입을 칸스탄트 T로 놓고요. B의 타입을 칸스탄트 T로 놓습니다. 이렇게 수정했고요. C와 D는 칸스탄트가 되면 안되죠. 행렬 C와 D의 타입은 칸스탄트가 되면 안되니까 A와 B는 칸스탄트가 되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CLS하고 다시 빌드 하는데요. 빌드 안됩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에서 오류가 납니다. 어디에서 오류가 나냐 그러면요.
이 함수에서 ND 커널 속에서 여기에서 오류가 났습니다. 이런 문제를 수정하려면요, A가 이게 컨스탄트입니다. B가 컨스탄트고요. 컨스탄트를 제거해 줘야 이게 작동합니다. 2차원 행렬했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시클이 잘못 설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설계한 것 같고요. 이거를 작동하도록 만들려면 A에서 컨스탄트를 제거해야 됩니다. remove cb ref t 이렇게 해서요, A에서 컨스탄트를 제거하는 겁니다. 타입 A에서 컨스탄트를 제거하는 거고요. B에서도 컨스탄트를 제거해 줘야 합니다. B에서 컨스탄트를 제거한 것입니다. 이렇게 컨스탄트를 제거하면 무슨 문제가 되냐 그러면요, 이 버퍼의 디스트럭터가 호출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접어 올리고요, 이 블락을 벗어날 때 버퍼의 디스트럭터, 그러니까 A 버퍼의 디스트럭터가 호출되는데 GPU 메모리를 A에다가 복사한단 말입니다. 그 복사를 방지해 주는 게 set write back 이 명령입니다. false로 설정하면 GPU 메모리에서 CPU 메모리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A의 타입이 컨스탄트이고요, B의 타입이 컨스탄트가 됩니다. A는 상수 매트릭스가 되고요, B는 상수 컨스탄트 행렬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버퍼에서 지정할 때 A가 컨스탄트이기 때문에요, 컨스탄트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하고요, 빌드 되었습니다. CLSD 올바르게 작동하고요. 제 생각에는 시클에서 이거를 디자인할 때 약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잘 쉬셨습니까? 잘 쉬었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간에 이렇게 쉴 때는요, 시청자가 머리를 좀 식히고 오라는 뜻도 되고요, 저도 편집하고 앞에 잘못된 거 있나 없나 확인하고 그러거든요. 이 책을 읽을 때요,
이 책 하나만 읽어갖고 사실 어려워요.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이거 이해하려면 데이터 패러럴 C++ 뿐만 아니라 인텔의 ProTBB 트레이딩 빌딩 블록 그 책도 읽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7장에 액세서에서요 내려가 보면 여기 액세서에 대해서 처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자세히 읽으셔야 해요. 자세히 읽는 거는 기본이고요. 이런 표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코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책이 565페이지인데 565페이지 책 하나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지금부터 액세스 모드와 액세스 타겟에 대해 배우는데요. 이 책에서 액세스 모드와 액세스 타겟에 대한 사용법은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액세스 모드와 액세스 타겟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GPU 멀티플라이 베이직에서요. 타스크 이 람다를 펼쳐보면 시클 액세서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read constant, write only, read constant, write only 태그 value를 사용했는데요. 이때 시클 액세서를 사용했습니다. 이거를 Ctrl K, Ctrl C disable 하고요. using access mode 이렇게 하고요. 시클 액세스 모드 여기 팝업 창을 잘 보세요. 팝업 창이요. enumeration이에요. enumeration 이건 enumeration이고요. using access target 시클 access target 액세스 타겟도 팝업 창을 잘 보면요. enumeration입니다. 오로 A는 이 버퍼에서요. 이 버퍼에서 get access mode 이거를 나타냅니다. 이거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read 그 다음에 access target 지금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constant buffer 그 다음에 이 버퍼와 위로 올라가 보면요. 이 Q와 연결 관계를 지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타스크를 Q에다 서미트 하잖아요. 그죠? 타스크를 Q에다 서미트 하잖아요. 그러면 이 Q가 이 타스크를 불러주는데요. 불러줄 때 이 핸들을 아규먼트로 보내줍니다. 이 핸들 속에는 이 Q는 디바이스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GPU잖아요. 그죠? GPU 디바이스를 셀렉트 하잖아요. 그래서 이 H는 Q에서 제공되고요. 이 제공되는 H는 디바이스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Q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퍼에다가 Q를 연결시켜 줘야 된다. 연결시켜 주려면 H 이 H가 이 핸들입니다. 복사해서 붙여 넣고요. B 동일하고요. 복사해서 붙여 넣고요. C 이번에는 액세스 모드가 right요. 그 다음에 타겟은요. 글로벌 버퍼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잘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get access를 사용했어요. 우리가 지금 버퍼 A 버퍼는 여기서 선언된 이 A 버프고요. B 버프는 여기서 선언된 B 버프입니다. 이 버퍼의 get access를 이용해서
지금 read를 제공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액세스 모드를 사용한 겁니다. 액세스 모드요. 액세스 모드. A와 B는 읽기만 하면 되고요. 여기 읽기만 하면 되거든요. 액세스 모드에서 read. 지금 이 읽기. 그 다음에 타겟은 컨스탄트 버퍼예요. 그러니까 GPU에 있는 컨스탄트 메모리에다가 메모리를 복사해 와서 거기서 읽겠다 이런 뜻입니다. C 같은 경우는요. write예요. write. 쓰기인데 글로벌 버퍼 write는 디폴트 값이 글로벌 버퍼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될까요? 아마 안 될 겁니다. 안 되죠. 왜 안 되냐 그러면요. get이 템플레이트 함수입니다. get이 템플레이트 함수거든요. 템플레이트 멤버인데 이런 경우에 템플레이트를 줘야 합니다. 여기서도 템플레이트를 줘야 하고요. 템플레이트를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합니다. 빌드 되었고요. 실행해보면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쓰는 방식은요. 이 책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듯이요. 액세스 모드가 write일 때, 액세스 모드가 write일 때, 액세스 모드가 write일 때, 액세스 타겟은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요. 디폴트가 글로벌 버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도 동일합니다. 이거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디폴트가 글로벌 버퍼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해 봅니다. CLSD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이 템플레이트 키워드는요. getAccess가 멤버 템플레이트 함수예요. 템플레이트 멤버예요. 템플레이트 클래스 속에 있는 템플레이트 함수예요. 이럴 때는 템플레이트 키워드를 넣어 줘야 돼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띄워도 상관없어요. 다시 빌드합니다. 완벽하게 작동하고요. 그러니까 getAccess가 템플레이트 함수인데 cbuffer가 이게 템플레이트 클래스잖아요. 템플레이트 클래스 속에 들어있는 멤버가 템플레이트 함수일 때는 템플레이트를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SQL 액세스 모드는 팝업 창을 잘 보세요. EM 클래스잖아요. SQL 액세스 타겟도 EM 클래스이잖아요. 이거 신텍스 굉장히 장황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Ctrl K, Ctrl C 복사 한번 하고요. 여기다 붙여 놓고요.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using enum 클래스 이렇게요. using enum 클래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요. Ctrl K, Ctrl U 이렇게 해서 코멘트를 떼고요. 이렇게 하는 대신에 read를 그대로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우고요. write 글로벌 버퍼 이거는 옵션입니다. 신텍스가
신기하죠? 이거는요,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C++ 컴파일러 서포트 이 다큐멘트에서요, 제가 여기 링크를 붙여 놓는데요, 여기서 using enum 이게 새로운 기능인데요, C++ 20에 새로 추가된 기능입니다. C++ 20의 코어 랭귀지 새로운 기능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using enum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C++, GNU G++ 11, 클랭++ 13,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19.24 이상부터 지원이 됩니다. 이 기능은 C++ 20 표준에 새로 도입된 기능입니다. 이렇게 하고 빌드를 해봅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 액세스 모드, 액세스 타겟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getAccess가 템플레이트 멤버 함수인데요, 이때 A 버프, B 버프가 여기 보면 템플레이트 클래스입니다. 템플레이트 클래스, 템플레이트 클래스의 인스턴스거든요. 이런 경우에 템플레이트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멤버 함수가 이 자체가 또 템플레이트일 때 점하고 템플레이트 키워드를 쓰고 템플레이트 멤버 함수를 호출할 수 있고요. C++ 20에 새로 도입된 기능으로 G++ 버전 11, 클랭++ 버전 13부터 지원됩니다. 따라서 이 기능을 사용해 보려면요, 최신 C++ 컴파일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